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사실 한 번쯤은 다 배웠거든. 그리고 지수 자체랑 로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약간 우리 실수하기 쉽거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짚고 좀 넘어갑시다. 우리 거듭제곱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 중에 A의 n제곱 문제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생각 좀 할게. 자, A의 n제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것의 정의가 바로 x n제곱이 A가 된다는 사실이야. 제곱근에서 근자가 바로 뿌리 근자가 돼서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 뿌리를 찾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n제곱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사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이 만약에 3이다라고 했으면 바로 3의 2제곱근 이렇게 있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해볼 때 이 제곱근이 항상 실수가 항상 존재하는지 보려면 우리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존재한다는 거 알지만 만약에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면 이것의 실수, 물론 허수는 있겠지만 이것의 실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x 세제곱이 만약에 3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의 실수인 부분은 바로 x값이 세제곱근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x 세제곱이 결국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존재하지 그치? 얘가 안 된 이유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된 게 없었지만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은 마이너스를 세제곱해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정리할 필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x의 n제곱이 결국은 a골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a의 n제곱골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은 알 수 있는 사실이 n값하고 a값에 따라서 이것의 실근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이런 모양꼴 있지. 이런 모양꼴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x의 대표적인 게 y는 x제곱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양꼴은 y는 x제곱뿐만 아니라 x제곱도 이렇게 y축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x제곱이 3일 때나 x제곱이 마이너스 3일 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결국 이 말 뜻은 y는 x제곱과 y는 상관의 교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즉, 우리는 정리하기를 n이 짝수일 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짝수가 된다고 한다면 y축 대칭 그래프를 생각해 보라는 소리야. 그리고 x제곱이 3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한다면 a가 양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두 개의 실근은 바로 절대값이 같은 두 개의 실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3처럼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3이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n이 짝수가 되고 a가 음수가 되게 된다면 이것은 실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n이 짝수일 때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자, n이 홀수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홀수일 때 그래프는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 세제곱 같은 게 있잖아. 따라서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이런 모양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세제곱뿐만 아니라 5제곱이나 y는 x 다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x 세제곱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y는 2를 그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의 실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게 된다면 음수 쪽에서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x 세제곱은 2나 x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은 딱 하나씩의 실근만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n이 홀수일 때 a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몇 개의 실근을 가자? a에 관계없이 바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한다는 소리가 된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본다면 a 값에 따라서 그냥 몇 개의 실근 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좀 번갈아 가면서 할게. 저기 한번 보자. 그 4점짜리 기출 중에서 잠깐만.
그 옆에 거부터 한번 볼까? 5페이지. 자, 5페이지에서 2번 문제 한번 잠깐 보자. A는 2의 6제곱 중 양수이고 A 곱하기 18의 6제곱분은 자연수 n의 세제곱분이다 라는 전 문장이 나왔어.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쉽게 복잡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학생들도 좀 있을 거야.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2의 6제곱 중 양수이고 이것은 자연수 n의 세제곱분이다 라는 문장. 자, 봐봐. 우리 이 문장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우리 뭐뭐의 세제곱분, 사실 이 앞에 문장보다 자연수의 세제곱분이라는 저 문장에 착안을 해줘야 돼. 저 문장은 바로 뭐냐면 바로 x의 세제곱분이 n이 된다는 것을 랩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저 문장이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이 값이 바로 이 x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쏙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저 말뜻이 바로 뭐냐면 이 문장이 결국 a 곱하기 18의 6분의 제곱, 보통은 이거 다 지수를 바꾸죠. 그것의 세제곱분이 바로 n이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뭐의 n제곱분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소리야. 그렇게 따진다면 그 옆에 문장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a는 2의 6제곱 중 양수다. 그 말뜻이 바로 뭐냐면 2의 6제곱분을 생각해보니까 2의 6제곱분은 어떤 수를 6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x값을 말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에 있는 a 또한 여기다가 쏙 대입하게 된다면 그 말뜻이 바로 a6제곱이 2가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의 6분의 1제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a 6분의 1제곱 대입하고 3을 한 다음에 자연수로 만들어지는 그런 n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입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계산은 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n제곱분 중에서 조금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 자, 사전 기출에서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생각할 시간을 잠깐 줄게. 문제 한번 읽어봐. 첫 시간이어서 숙제를 안 냈는데 다음 시간부터 숙제를 좀 내고 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해보죠. 함수 fx는 다음에 내가 다음 조건 가줄게요. 뭐뭐의 내제분 중 실수인 값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이다라는 점쟁인데 뭐라는 거야? 식이 복잡한 게 나타나서 이러지 말고 천천히 처리해주면 됩니다. 뭐뭐의 대제분이니까 x의 대제곱이 결국 3의 2분의 f의 제곱. 저 말뜻은 저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실수인 값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짝수고 이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두 개의 실근은 뭘까? 한번 잘 정리해봐요. 결국 x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짝수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4제곱을 처리해주는 방법은 양분의 4분의 1제곱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이쪽에 4분의 1제곱, 이쪽에 4분의 1제곱을 해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대신 짝수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를 내줬해도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저것의 실제 의미는 3의 8분의 fn제곱을 의미한다. 그죠? 이게 바로 두 개의 값이야. 실수인 두 개의 값이고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라는 사실에서 fn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이 되지. 따라서 이제 모두 곱한 값이 9라는 저 문장 때문에 결국 이 값은 그냥 모두 곱하는 거야. 이거 둘이 곱한 값이 결국 마이너스 대가 되고 3의 4분의 fn제곱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굉장히 fn이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어? 바로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괜찮을까요? 자, 6위까지가 이제 제곱분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함수 문제가 돼. fn이 8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가 되는 그런 k 값을 구하시는 문제야. 이거 봐, 여기까지 나왔죠? 그쵸? 나왔으면 fn에서 생각보다 실제로 fn 값은 k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 얘가 뭐를 만족하는? 8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이것을 넘겨주게 된다면 k는 n-2의 제곱 이 8이 됐다는 사실 알고 즉 이것을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 그 교점 개수가 두 개를 만족하는 그 k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n값은 모든 실수가 있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실은 이게 연결된 선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k를 쫙 그렸을 때 그 n값이 두 개가 되는 그런 k를 찾자는 소리가 되겠지. 얘는 꼭점잡기가 2,8인데요, 그렇죠? 요즘에 2,8이 있어. 다음에 0을 대입하니까 12가 되니까 여기쯤에 바로 0,12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이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자연수의 n값이니까 한 여기쯤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4가 있고 이런 점들 바로 이런 점들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연결되어 있지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괜찮죠? 실수가 아니니까 n값은. 그리고 나서 거기다 쫙 그렸을 때 만난 자연수의 값이 두 개 된다는 것은 만난 점이 두 개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저 k 값이 무슨 값인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k는 어디 값입니까? 딱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게 0 찍혀 안 되죠? 그쵸? 만나서 두 개 그리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쵸? 이 점만 유일하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값이 바로 y는 k가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점은 이 점이 있고 k는 얼마입니까? V인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4점짜리 문제 한번 더 23년도면 작년 9월 11번 문제는 그치? 그래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4점짜리는 4점짜리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곱분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그 다음 나머지 함수 처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다시 수능 특강 돌아와서 넘겨봐. 넘겨서 2번 쉽게 볼 수 있을 테고 자, 지수로고 수능 특강 다시 돌아와서 지수로고 잠깐 보니까 뭐야? 거기 한번 6페이지 쭉 살펴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고 하나만 명심하기를 우리는 항상 루트 문제 같은 거는 다 지수로 바꿔서 푼다는 거 그거 하나만 명심하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뭐를 할 거냐면 4번 문제를 말이야.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한번 풀어봐.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2의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3을 구하래. 지수를 처리해줄 때 이제 우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가 양변에 요 x분의 1제곱으로 나누 뭐라고 해야 되지? 나눈다는 개념을 써도 되나? 자, 3은 4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지수 처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죠. 그런데 얘는 2의 x분의 2제곱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x분의 2제곱이 나왔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필요한 게 2의 x분의 4제곱이 필요해. 2의 x분의 4제곱하고 2의 y분의 3제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딱 나눠주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지안이 말해봐. 2의 x분의 4는 얼마예요? 9죠. 그렇죠? 이거를 딱 정확히 제곱해도 될 테니까 그럼 얘 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얘는 얼마지? 36? 36이 됐다고 한다면 4분의 1이라는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죠? 양변을 x분의 1제곱 하자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넘겨봐. 자,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볼만한 거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혹시 안 본 문제들은 숙제를 줄 테니까 그런 거 좀 갑시다. 다음 로그의 정의에서도 이제 조금 잘 넣어야 될 게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요 미수랑 진수의 조건은 좀 중요한 때가 있죠. 미수를 잠깐 보니까 미수는 당연히 양수가 되고 진수 또한 양수가 되는 건 기본이 되지만 그 미수는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죠? 1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과 다음에 a의 x제곱이 n이면 x는 a의 로그 a에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로그 문제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사실 그 뒤에나 밑변화 공식만 조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6번만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9페이지 6번 한번 풀어보자. 우리 9월 모의고사까지 한번 답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한 단원씩 나올 거거든. 그래서 3시간 수업 동안 오늘은 지수로 보함수까지 다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상급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로그를 하다 보면 항상 또 마음에 걸리는 거. 그게 바로 상용로그죠. 그렇죠? 상용로그 문제는 조금 문제를 풀어 넘어갈게요. 이게 나오죠, 그렇죠? 항상 요 앞에 로그끼리 비교할 때 요 2분의 1은 이쪽으로 보내서 루트 A라고 이렇게 문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B는 A, 2분의 선점이 되고 사실은 여기서 B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A하고 C가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B 대신에 A의 2분의 선점을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면 될 거예요. 그죠?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어? 좋아요.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 4번. 나이도 나왔어? 나이도 책 하나 사지 그냥. 그래도 책, 야 순집감 하나 있어야 되잖아. 고3인데? 지하 있는 거 계산 못 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갔고 넘겨봐. 넘기면 거기 이제 밑변화 공식이 조금 나오는데 밑변화 공식은 우리 사실 미적분 할 때도 자연로그 할 때 많이 썼었죠. 자, 밑변화 공식 중에서 두 번째 밑변화 공식의 활용을 좀 봅시다. 체크하고 넘어갈 거면 넘어갑시다. 이 말이 뭐냐면 로그 2, 3 말이야. 로그 2, 3 값은 로그 3, 2분의 2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뒤집어줄 거야.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AB랑 로그 BC 곱했는데 로그 AC가 나왔대. 저 말 뜻은 바로 뭐냐면 사실 밑변화 공식에서 저것은 로그 A분의 로그 B로 고칠 수가 있을 테고 또한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로 고칠 수가 있을 거야. 그 값을 했는데 대사분의 이게 약분이 되잖아. 약분이 되면 로그 A분의 로그 C가 나올 텐데 로그 A분의 로그 C는 로그 AC가 나오자. 그치? 이렇게 바꾼 방법은 사실 나중에 뭐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 4 곱하기 로그 4, 5 곱하기 로그 6 그거 다 약분이 되지, 그치? 다 약분이 되니까 나중에 이 방법 중에서 그 값을 계산해 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가장 기본적인 계산 중에 하나다. 다음, 그 밑에 뭐 사실 알고 있는 거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지수랑 여기 있는 지수는 나올 때 그냥 나올 때가 있고 역수가 돼서 나올 때가 있지, 그치? 그것도 잘 보고 넘어가 봅시다. 4번도 중요한 거. 4번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 로그 2,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얘랑 얘랑 바꿀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쵸? 하면 3 로그 2, 4가 돼서 결국 이 값은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옆에 8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그 옆에 예제 4번이랑 7번은 그냥 계산하시면 될 테고요. 8번 빠르게 한번 보자. 금방 볼 수 있죠?
실명 완성 같이 해볼게. 풀었어? 풀고 있어? 풀려져 있어? 야, 길 가만 서. 나왔어? 나이거? 이건 로그 BC죠? 자연스럽게 로그 BC로 바꿀 수가 있고, 로그 BC가 4분의 2가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 밑변공식을 다시 해서 바꿔주게 된다면 이 값은 결국 4 로그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우리 이거 로그 12 뒤집어 빼면서 적었어. 그래서 이 값이 결국 4의 2분의 3제곱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답은 8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한번 잘 보고 넘어가고 자, 상용로그는 조금 문제를 조금 생각해보자. 이 상용로그라는 건 미수가 10인 로그를 의미하죠. 10인 로그를 의미하는데 이 상용표를 보면은 이제 9.99까지 표를 보면은 이제 9.99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10 이상의 수가 표에는 없는데 로그 23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 2.34 곱하기 10의 제곱이야. 2.34는 표에 있거든. 9.99까지 표에 있으니까. 이게 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의 제곱인데 로그의 특성상 10의 제곱이 바깥으로 빠지잖아. 그렇지? 더하기를 받게 되고 이 앞에 2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2라는 단어는 결국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 어떤 로그 n값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로그 n값이 결국은 3.5, 4 이렇게 나간다면 적어도 저 n이 세 자리 자연수라는 네 자리 자연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10의 세제곱꼴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0.54 같은 경우는 그것의 자리 배열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로그 2.34를 알면 로그 234도 알고 2440도 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형을 보는 문제가 조금 다들 어렵게 나오는데 거기 4점짜리 문제집 잠깐 보도록 합시다. 4점짜리 문제집에서 저기 좀 잠깐 볼게요. 몇 번이냐면 여기 제일 쉬운 문제가 22번이거든. 자, 22번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4점짜리 22번 페이지 24페이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상형론 문제 중에 하나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정수분과 소수분을 아까 fx, gx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결국 로그 x가 fx 더하기 gx꼴로 나타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정수분은 소수. 다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소수 부분이 되는 그 정의를 좀 써줘야 돼. 그래서 gx는 결국은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될 건 1 이하가 아니라 1 미만이야.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에서 나중에 말해봐. fx 더하기 3gx는 정수라는 문장은 바로 gx 값을 추출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그치? gx는 어떤 값들이 나올까? fx는 정수네. 3gx도 결국 정수가 돼야 돼. 그럼 gx는 무슨 값이 돼야 돼? gx는 0이 나와야 되지 않아? 0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또는 뭐 나올 수 있지? 1 같은 거 못 나와요. 이 gx 자체가 0하고 1 사이 소수 부분이니까, 그치? 지금 이걸 막 어떤 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3분의 1이 나올 수 있죠.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3분의 1. 이거밖에 없어. 이 세 개의 숫자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저 다음 문장 자체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문장 fx랑 fx제곱대 x제곱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 fx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그 x 말이야. 로그 x가 fx 더하기 gx잖아. 또한 로그 x제곱 로그 x제곱은 fx제곱 더하기
gx제곱이야. 그쵸?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처리해줄 때 여기서 얘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아? 그렇지. 바깥으로 빠져서 이 값은 사실 뭐지 하면 2로그 x예요. 그쵸? 그렇지. 그리고 2로그 x는 또 뭡니까? 2로그 x는 그 위에 식의 정확히 2배가 될 테니까 2fx 더하기 2g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사실은 괜찮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대답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gx는 이제 0, 3분의 1, 3분의 2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fx 제곱하고 fx의 정수 부분의 합이 6이다라고 했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정수 부분의 합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단서 얻을 수 있는 거야. gx가 0, 3분의 1, 3분의 1이라며 나눠 1번, 2번, 3분에서 gx가 0일 때 3분의 1 때, 3분의 1 때 나눠서 그 모든 x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gx가 3분의 1 되면 사실 얘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치? 하지만 요 식이 바로 얘가 되니까 이게 바로 되는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되겠다? 3분의 1 되면 여기가 3분의 4가 되잖아.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은 3분의 1이 되는 거야. 1이 넘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다음에 이거사 좀만 더 해볼까? 좀만 더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gx가 3분의 2일 때 한번 해볼까? gx가 3분의 2가 된다면 3분의 2가 된다면 fx를 구해보자. 자, 3분의 2가 되게 된다면 로그 x 같은 경우는 로그 x는 그 값이 바로 fx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로그 x 제곱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이것이 2배 값이 되는 거잖아. 2배 값이 되면 2fx가 되고 더하기 3분의 4가 된다는 소리야. 다만 우리는 항상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아져야 되겠지. 1이 이쪽에 넘어간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굳이 다시 쓰는데 그 식을 2fx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로 쓴다는 소리가 되고 여기서 나타난 부분 여기 이 값이 바로 정수분이 되고 이게 바로 fx 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fx 제곱은 로그 x 제곱의 정수분이 되니까 얘랑 더한 게 6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해볼까? 그래? 그러면 2fx 더하기 1 이게 fx 제곱이야. 거기다 더하기 fx 한 값이 결국 6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넘겨주면 5가 되고 3fx가 결국 5가 되고 fx는 3분의 5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야. 왜냐하면 fx는 정수거든. 그지? 결국 6일 때는 값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3분의 1 때 0일 때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래서 이게 상황을 처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거 없잖아. 이거 정수인데 상황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용료가 잘 어렵죠? 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모두 골랐으니까 아마 0일 때 3일 때 되지 않을까?
22번의 답은 2번이죠? 이거 하고 21번도 할까요? 21번도 잠깐 보죠. 나왔어? 21번도 한 번만 볼게요. 사용한 문제만 더 부탁할게요. 잠깐 문제 읽을 시간 줄게요. 이건 조금 일단 이번에 소수분을 fx라는데 소수분을 fx라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결국 이제 정리를 할 때 아까 전에 fx랑 gx를 정수분 소수분 딱 나왔습니다. 근데 정수분이 뭐란 말이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에는 n 더하기 fx를 하자. 그리고 fx 뭐야? 0 이상 fx는 결국 1 미만 이렇게 써주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f2x를 구하고 싶으면 이 로그 2x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만 써줄 때 선생님이 2x가 되고, 그리고 이거의 정수분과 이거의 정수분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n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합시다. 더하기 f2x 쓰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근데 x는 결국 양수 x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이 만약에 2x를 했는데도 얘가 0하고 1 사이지만 2x를 했는데 그것의 로그 취향값도 만약 0하고 1 사이면 당연히 얘가 커. 기본적으로 로그는 증가함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 f2x가 f2x보다 fx가 더 크겠지. 그치? 그렇다면 뭐야? 이게 영어가 따지면 여기에 있는 값이 만약에 주변을 해서 그것의 소수분이 나왔는데 그 소수분이 1보다 커져가지고 영어가 따지면 되겠지. 그치? 그게 무슨 말인지가? 그래야지만 이 말이 성립이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0점이야. 그러면 그것의 자, 이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는 사실은 로그 x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거야. 맞지? 로그 x 더하기 로그 2니까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된다면 이 식은 결국은 n 더하기 fx 더하기 로그 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x가 되는 거야. f2x. 맞지? 야, 그런데 생각해봐. 이게 f2x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fx가 로그 2만큼 더 더했으니까 fx가 무조건 커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fx가 더 커진다는 소리는 여기 이게 1을 넘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1을 넘어서 결국 정리해보게 된다면 f2x 만약 소수 부분을 확실하게 구하셨다면 얘가 1을 넘었지. 2를 넘을 수는 없을 거야. 왜? fx 자체가 지금 0하고 1 사이니까. 따라서 f2x를 추측하기를 우리는 fx 더하기 로그 2에서 1을 빼준 값이 f2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나도 이겼어? 로그 2가 로그 2거든? 배는 2로 미안. 로그 2죠? 그쵸? 미안. 로그 2 아니야, 로그 2. 로그 2죠? 로그 2가 되고 여기도 로그 2가 된다는 사실. 로그 2가 됐어. 얘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FPS는 이렇게 식이 나온다면 저 식을 저기다 대입하게 된다면 괜찮죠? 그쵸? 대입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이 대입하게 되면 fx가 사라지죠? fx 더하기 로그 2 마이너스 1이 fx보다 커다랗다. 이런 식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로그 2는 1보다 작은 게 맞죠? 그렇죠? 1보다 로그 2 잘못 쓰지? 로그 2는 1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결국 저 말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로그는 1보다 적은 게 맞잖아, 그쵸?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결국 fx는 어떤 사실을 말할까? fx가 로그를 넣는데 1을 넣었대. 그치? 그래서 마지막 문장. fx에다가 로그 1을 더했다. 로그 2를 더했는데 그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x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fx는 뭐가 될까? fx는 로그 5점. 1 빼기 로그 2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팁을 하나 줄게.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에서 로그를 뺐잖아. 아니, 그냥 쓰다. 이건 한 줄 더 쓰지 뭐. 그럼 1 빼기 로그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1이라는 단어가 결국 로그 10이잖아.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니까 이 값은 결국 로그 5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죠? 따라서 저 fx가 결국은 마지막 문장이 로그 5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찾을 수 있어. 로그보다 크다. 6, 7, 8, 9. 10은 될까? 10은 안 돼. 여기서 1이 안 된다는 저 문장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로그보다 크다고 썼는데 저 x 값이 만약에 50이 되게 된다면 야, 로그 50은 뭐야? 1 더하기 로그 5 아니야? 그치? 즉 x가 50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50을 더 괜찮겠네. 그치?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 이것의 숨은 의미. 만약에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 로그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6, 7, 8,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생각해봐. 로그 6 얼마야? 로그 6은 미안해. 여기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5도 들어갑니다. 잠깐만, 누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미안해. 5도 들어갔다. 그렇지. 여기서 5보다 크다니까 5, 6, 7, 8, 9가 되겠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로그가 되잖아. 로그 5는 0 더하기 로그 5야. 그래서 그 값이 여기가 바로 소수분 fx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그 6도 되겠네. 로그 7, 로그 8, 로그 9도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또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값도 될 수 있냐면 만약에 x가 10 이상 100보다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100 미만 이렇게 되게 된다면 여기 중에서도 소수 부분이 로그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50 같은 경우 생각해볼까? 로그 50은 사실 이 값이 로그 10 더하기 로그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로그 5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수 부분이 로그 5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거 50부터 될 수 있다. 그렇지? 50부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50부터 어디까지? 당연히 99까지. 여기의 개수랑 여기의 개수를 다 세시면 우리가 원하는 만족한 전체 x 개수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자, 당연히 로그 2x의 소수분이 원래는 더 컸을 거야.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 fx가 1을 넘어버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소수 부분이 1을 넘어버렸어. 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x는 fx 더하기 로그 1을 해줬잖아. 그치? 요 식에다 로그 1 더해주거든, fx는. 그러면 요 식이 돼야 될 텐데 여기가 소수 부분이 되지 않고 요게 1을 넘어버렸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것의 소수 부분 fx는 fx 더하기 로그에서 1을 뺀 값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지.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저기서 50개 나오고 그 위에서 5개 나왔으니까 답은 55개가 되겠죠? 자, 한번 잘 정리해보고 집에서 한번 상용 문제 더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여기 넘어와서 상용은 좀 어렵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상용 문제가 좀 어려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8페이지에 포인트가 18페이지 나머지 기초문제와 기본 연습 같은 거 좀 약간 숙제해 줄게요. 숙제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실력 완성은 지금 한번 풀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한번 봐요. 사실 4번이 좀 어렵고 1번, 2번은 여기 실력 완성 선생님 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자. 판단 개념은 당연히 거리과 공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을 거고 알겠어? 컴퓨터 쓸게. 접한다는 건 거리 D가 R이랑 똑같다는 사실 말이죠. 그 2분의 중심좌표가 얘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두면 로그 2a 더하기 로그 2b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 값이 결국은 반지가 루트니까 루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들 나왔나요? 나이부터 나왔어? 오케이. 로그의 특성상 이거 합쳐질 수 있으니까 로그 2ab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말이야. 그 절대값이 결국은 2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2가 되고 그래서 따라서 로그 2ab 값 말이야. 그 값은 이제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a 곱하기 b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잖아. 네, 여기 수학에 하나도 풀어주지 않는 게 둘 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절대 2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고 정확히 두 개이고 a 곱하기 b 값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8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a 값이 8이 나온다. 다음 여기 문장에서는 뭐예요? 여기 문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듯이 이 값은 우리가 밑변 공식에서 좀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항상 로그를 계산했을 때는 그 미수가 똑같아야 돼. 미수가 이게 진수는 달라도 되거든. 근데 미수가 다르게 된다면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잖아. 미수와 똑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밑에가 제일 쉬운 10으로 맞춰주자. 그 말은 뜻이 뭐냐면 이 값이 로그 5 로그 2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바꾸자. 로그 b분의 로그 2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는 로그 A랑 로그 B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얘는 당연히 사라지게 될 테고 5 로그 B 말이야. 5 로그 B 값이 결국은 로그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 자, 두 가지 사이 이용하면 당연히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B의 5제곱이 바로 A가 됩니다. A는 B의 5제곱이 되니까 B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심지어는 1시간 반 할 때마다 쉴게요. 30분 더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 안 돼요. 갈 길이 멀다. 계산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A는 B의 5제곱이니까 이 값은 B의 6제곱이 얼마나 되냐? 2의 세제곱이 된다는 소리가 되고 B 값은 2의 2의 1제곱 될 것이다. 그렇죠? 2의 1제곱 됐으면 A는 2의 2의 5제곱이 되겠죠? 됐으면 그 밑에 것도 잠깐 보세요. 나왔어. A방향 B 6제곱이 2의 세제곱이지. B는 2의 2의 제곱입니다. 아니면 6제곱. 그렇지. 나왔어? 자, 2번. 공각체 A를 집어넣은 그런이 있다. 이제 한번 조금 더 외워봐요.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얘들아, 이거는 집에서 좀 숙제해줄게. 진짜 어렵지 않거든? 이거 잘 한번 생각해봐. 특수가에 나왔던 것 자체가 이것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거기다 써놓으면 6개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얘가 A면 얘가 루트 3A야. 그 사실 알고서 문제 풀면 돼요. A 값이 바로 나왔잖아. QAO의 넓이가 2분의 4제곱 27하는 사실 이용해서 만나. 이거 집에서 한번 풀어봐요. 3번 합시다. 자, 3번 보도록 하자. 3번 풀어봐. 3번이 근데 조금 어려워. 3번 잘 생각해서 해보자. 문제국 점줄 정수입니다.
이상 끈자에서 n에 대해서 b는 8이 n제곱 중 정수이다 라는 문장이 났어. 뭐뭐의 n제곱분. 자, 이 문장이 또 나왔네. 이 말 뜻은 뭐냐면 뭐뭐의 n제곱이라는 것은 x의 n제곱이 8a-a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왜 정의상 그렇지?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했었냐면 b는이라는 저 문장을 우리가 쏙 대입하라고 했었죠. 그치? 자, 따라서 우리는 b의 n제곱이에요. b의 n제곱이 결국은 8a-a 제곱 되고 b는 정수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b는 정수다라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말 뜻 자체가 결국은 8a a 제곱이 결국 2의 n제곱분이 된다는 소리가 나왔죠. 됐죠? 대입하는 거겠지. a는 정수란 말이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이 결국은 2의 n제곱분, 2의 지수분이 된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의 순서상 격수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다 a 쓰고 그다음에 b 쓰고 그다음에 n 쓴 다음에 여기다 순서상 격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n이 1이라면 근데 저기도 있네. n도 있으니까 여기 n도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n이라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n이 1이라면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표작성 좀 문제가 되겠다. 얘가 1이면 8a-a제곱 b하고 n 값은 뭐가 될까요? 얘가 이제 1이면 얘가 2가 되죠. 그렇죠? 2가 될 텐데 한번 그려볼까? 우리 요 문장 한번 그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 보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이 그래프를 지금 더 그릴 거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마이너스 16이 돼서 그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야, 왜 이걸 하냐면 얘가 2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족하는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 얘가 3라고 했을 때 이게 만족한 게 없을 수 있잖아. 우리 매번 판별식 쓸 거야? 아니죠, 그쵸? 4일 때 판별식 쓸 거야? 8일 때 판별식 쓸 거야?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저 8a-a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거기다 2를 쫙 그어서 만나는 점이 있는 점인지 볼 거야. 우리 이것을 정확히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서성이 대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저 그래프는 4,16을 지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4,16을 지나고 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무슨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여기가 2라고 했었으니까 y는 1을 쭉 그려보니까 어때? y는 2를 그려보니까 만난 점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 만난 점이 몇 개면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는 16이 될 테고요. 따라서 n이 1일 때 얘는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만 해주면 되겠다. 야, 2의 1제곱이잖아. 2의 1제곱은 b하고 n 값이 딱 하나 빼고도 안 나오죠. 그 순서상에 정해질 거야. 얘는 2, 얘는 1밖에 안 되겠다. 그죠? 괜찮을까요? 혹시 이해하는 분이 있으면 말해요. 왜? 괜찮아? 다시. 자, n이 1이면 여기가 2가 되잖아. 그치? 자, b의 n제곱이 2가 된대.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2하고 1, 그치? 2하고 1 하나밖에 없으니까 2하고 1 하나밖에 없으니까 2하고 1 하는 게 그러면 이건 최종적으로 이거 순서 쓰겠으니까 얘가 2개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2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자, 얘가 2일 때 한번 생각해봐. 야, 2일 때 있잖아. A값 존재?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얼마니까 4잖아, 그치? 하면 아마 이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 그치? 자, 마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총 순서 사인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자, 요 라지의 값이 무한정으로 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가 되면 32가 되지, 그치? 5가 될 수는 없을 거야. 얘가 5가 되면 32가 돼서 32는 6 정도 있잖아.
일단 A 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최대 요 라지의 값은 4가지의 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작성하시고요.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실 얘가 2의 1점 이거 일단 마지막 하나만 봐라. 얘가 2가 나왔을 때는 이거 2의 1제곱밖에 안 되거든. 근데 얘가 4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4의 1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치?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없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저 빗값 말이야. 저 빗값이 음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돼요. 얘는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2의 1제곱은 이거 아니거든. 여기가 제곱이 됐을 때랑 뿔마가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까지 잘 머시고 잘 됩시다. 자, 세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더 해봐. 자, 여기서 A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왔죠? 그 값이 뭔지 잘 모르겠네. 자, 여기서의 순서상 개수는 4일 나올 수 있죠? 4일 하나.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을 거야. 2의 제곱, 그치?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해요. 음수값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죠. 괜찮죠? 그래서 이게 몇 개냐면 몇 개인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 2개, 여기 3개 나왔죠, 그렇지? 인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3일 때 생각해보면 3일 때는 A가 몇 개 나올까? 3일 때면 8이잖아, 그렇지? 8이면 한 이 정도 되니까 Y가 8일 때 또한 결국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2개 나오는데 8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죠? 자, 이게 혹시 1보다 크다는 이거 왜 말 안 해줘? 2 이상이 어떤 자연수야, 그치? 아이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치? 이거 1이 붙었을 때 안 되죠, 그쵸? 지울게요.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되네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개 나오냐면 2일 때 안 되고 9 곱하기니까 이건 4개밖에 안 나오겠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1일 때 안 되네. 그러면 3일 때 또한 이제 8일 때 쓸 때 생각해보면 8일 제곱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2의 세제곱, 그치? 이것도 안 돼요? 그쵸? 또 있나? 있죠? 따라서 여기는 2의 세제곱밖에 안 되니까 b가 2고 n이 3일 때 여기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거 값은 2 곱하기 1가지 그래서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4일 때는 생각해보면 되겠죠? 끝났어 이제. 왜냐면 5일 때는 안 되잖아. 30일 만나잖아. 근데 여기서 만난 점이 한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한 개가 됩니다. 이해했죠? 한 개가 될 테고 그럼 뭐야? 16이잖아, 그렇지? 16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지. 자, 16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값이 결국 16이 되려면 이제 순서성을 좀 찾아보면 되죠. 16이 되려면 2의 4제곱 2의 4제곱이 있을 테고 또 2의 4제곱하고 뭐가 있죠? 4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없나?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되면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제곱 또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순서쌍은 몇 개가 나와요? 여기는 2의 4제곱이니까 2, 4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랑 4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4랑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2가 나올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한 여기는 A가 아까랑 다르게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1 곱하기 4 그래서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정리하시겠죠? 얘들아, 수능 속강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출제할 때마다 수능 출제율 밀출이 80%인가 이런 문장이 나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능 속강은 기본적으로 다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능 보려면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정리를 했다. 근데 답이 이렇게 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되어갔습니까?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미수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정말 중요하죠. 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알아야 돼. 그 미수가 1보다 크게 된다면 증가함수가 되고 1보다 작다면 감소함수가 돼서 기본적인 그래프가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가끔가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거든? 자, 이거랑 지금 봐봐. 얘랑 가끔가다가 위에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 x제곱인데 또 하나는 3분의 1 x제곱이래. 누가 노란색이야 누가 빨간색이야? 좀 약간 헷갈릴 때가 가끔 있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을 대입해도 되고 뭐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렇다는 말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게 된다면 1 대입하면 누가 더 커? 2분의 1 더 크잖아, 그렇지?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 밑에가 3분의 1이 될 거야. 그죠? 1 대입하면. 따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2분의 1 제곱 되고 얘가 노란색 제곱이 된다는 소리예요.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이제 이게 다르다. 1보다 클 때는 증가, 0을 살 때는 감소.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 옆에 21페이지에 1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렵진 않고 문제 풀 줄 안다면 금방 풀 수도 있을 겁니다. (8분의 1x) 제곱은 기본적으로 증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소가 될 수도 있죠. 이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당연히 증가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증가 그래프를 생각해보고 감소 그래프를 생각해봤어.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두개 서론하려면 저게 지금 증가함수가 돼야 될까? 감소함수가 돼야 될까? 감성서들이랑 x 밑에 있는 그 지수분이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 알아? 8분의 1이 뭔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 했지? 그치? 다 했으면 자, 다 했으면 넘어갈까? 아니면은 이걸 풀어볼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페이지 넘어가서 22페이지 가보자. 22페이지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대치이동, 평이동 그래프인데 사실 대치이동이나 평이동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다 사용되는 거야. 자, 복습 한번 합시다. 우리 X축에서 대치이동 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X축에 대치이동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식이 돼. 그치? Y 대신 마이너스 Y.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 X축에서 대치이동 그래프가 된다. 그죠? Y축에서 대치이동한 그래프는 당연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텐데 지수함수의 특성상 A분의 1X제곱이 되겠죠? 원점 대칭은 뭡니까?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 번, X축 대칭 한 번, 그리고 Y축 대칭 한 번을 합하는 거죠. 그치? 대칭을 합쳐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우리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가 정말 많아, 그렇지? 그러면 말해봐. y는 마이너스 2, 3-x 플러스 4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래프가? 이거 증가의 관수야. 그치?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지 문제가 풀 수 있을 때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봤더니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뭐부터 시작할까? y는 y는 기본적인 모양이 2의 마이너스 x제곱부터 시작할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그립니까? 그 그래프가 2x제곱이 이렇게 그렸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야. y는 2의 3-x제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건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인 거죠. 근데 지수함수의 특성상 엄청 움직이든 엄청 움직이든 그 정교세에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배를 취해주면 되죠. 2의 3-x 제곱은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배를 취했으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알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더하기 4를 했다는 소리는 6의 정근선이 4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 그린 걸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수함수의 정근선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천천히 이렇게 대치동시켜보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번 풀어보자. 자, 이렇게 23페이지 3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사범에서 만든다. 야, 모든 문제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왔던 거야. 자, 어떤 1차함수 그래프가 1사범에서 만난다. 4사범에서 만난다. 2차함수가 1사범에서 만난다. 그런 것들 다 뭐를 이용해서 구해주냐면 그래프 배경을 대충 그리고 보통 y좌표를 좀 살펴보죠. 그래서 3문제 풀려면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 한번 잘 그려보고 좀 이사에서 만나려면 어떤 사실인지 그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해야 될 파악을 해줘야 돼. 나서 자, 우리에게 답지가 없어서 나도 확인해볼래요? 딱 그랬는데 사실은 K값에 따라서 얼마인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2, 3선이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현재토 미준이라고 하는데 써가지고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 그래프의 y좌표가 이 그래프의 y좌표는 고정값이 지나고 y좌표는 x의 0대 방식으로 달라지지 않지. 여기는 y좌표는 일단 위에 있을지 나왔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꺾인 그래프가 아니라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자, 그렇지? 양끝 값이 최 또는 최소가 됩니다. 넘어가도 되죠?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보면 돼. 그럼 왼쪽이 최대인지 오른쪽이 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넘겨서 로그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이제 잠깐 보니까 어쨌든 우리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줘야 돼. 그죠? 로그함수 보니까 a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가 1보다 클 때.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그 그래프가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는 지수보다 좀 살짝 더 어려운데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제 정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x가 0에서 클 때만 그려야 돼요. 클 때만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0보다 클 때 감소함수가 되려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y는 ax제곱과 로그 ex는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 알죠? y는 x에서 대칭 그래프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관계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밑에 가끔가다 그 지수함수 가끔가다가 이것도 또 헷갈려.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a가 만약 1보다 크잖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누가 로그 2x, 누가 로그 3x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다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말해봐. 누가 로그 2x고 누가 로그 3x일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해주는 게 좀 좋은데 어쨌든 1을 대입하면 둘 다 0되니까 1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한 2 정도를 대입해보자. 왜냐면 미수가 2하고 3이 있으니까 2나 3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로그 2, 로그 2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로그 3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얘는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정확히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 바로 로그 2가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2를 대입했을 때 더 큰 거,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로그 2x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무슨 문제 같죠? 그래서 하나 잘 모르겠으면 누가 누구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라는 소리야.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3분의 1x, 로그 2분의 1x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이거 봐봐. 여기서 로그 2, 거의 책을 봐. 로그 2x가 위에 있고 로그 3x가 밑에 있어. 흡사, 로그 3x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로그 2x가 위에 있죠, 그쵸? 로그 3x가 밑에 있어요. 1보다 작은 거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사실을 잘 명심하고 여기는 3분의 1x하고 2분의 x가 있는데 여기 2분의 x가 더 밑에 있고 3분의 x가 더 위에 있죠, 그쵸?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적당히 대입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그 6은 3 정도 대입해볼까? 로그 3분의 1에 3하고 3 정도 대입했을 때 로그 2분의 1하고 3하고 이 값을 계산해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2,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쵸? 얘가 더 크니까 더 위쪽에 있는 게 되는 거야. 3을 대입했을 때 더 위쪽에 있는 로그 3분의 1 x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판단합시다, 그치? 여기 싫잖아. 자,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닌지 살펴보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자, 이제 사실은 이제 함수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일단 자, 6번 한번 해보자. 자, 25페이지 6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AB의 동점 X에 있다는 사실 이용해서 P분의 Q를 구하자.
그래서 요거고 8x-17이 만나는 점 A를 했으면 A 대신 X축이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얘의 중점을 얘하고 얘의 중점이 X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기 좀 이따가 푸는 사정사의 기출에도 좀 나오거든. 제 중점이 X축에 있다는 사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y는 8x 마이너스 17. 자, 우리 이 점의 좌표 알아? 모르잖아, 그치? 모르니까 당연히 알파랑 베타 놓고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알파로 놓고 이 점의 좌표를 베타 놓는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추측할 수가 있을 거야. 어쨌든 그거의 중점이 X축에 있다는 것은 하나 더 로그 A 알파 로그 A 알파랑 그 다음 베타 콤마 로그 A 베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자. 일단 우리 이 점을 알 수가 있을까? 이 점의 좌표 말이야. 축가의 교점 이 점의 좌표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말해봐. 이 점의 좌표는 뭘까? 이 점의 이건 당연히 0일 테고 이 점의 좌표 혹시 알 수 있나? 당연히 알죠. 왜냐면 이렇게 만난 점 이거하고 만난 주점 A를 했을 때 A, B의 중점은 당연히 노란색 점 위에 있잖아. 이것은 X좌표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X축과의 중점, X좌표의 중점이 요거라는 사실과 Y좌표의 중점이 0이라는 사실. 그 두 가지 사실만 우리 알파 베타를 구해주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르는 점을 항상 알파하고 뭐 모르는 건 있으면 다 베타 놓고서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을 한다.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딱 두 개가 필요한데 X좌표, Y좌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8x-17의 X좌표니까 이건 8분의 1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말해보자. 아까 알파적인 베타는 뭐다? 4분의 17이다. 그지? 알파적인 베타는 4분의 17이라는 사실이 나오고 또한 로그 A 알파 더하기 로그 A 베타 이 값은 0이라는 사실이 나오겠죠? 좋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라는 사실이냐면 알파 베타는 결국 1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났습니까? 근데 알파 베타 이거 원래는 뭐 넘겨서 계산해 주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좀 약간 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분의 합하고 두 분의 곱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것의 근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란 그 식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7x 더하기 1은 0에 그 두 분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해서 인수분하시면 알파 베타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파 베타를 구했으면 알파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점을 알파 값을 구했죠? 알파 값을 구했으면 A만 모르는데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는 식으로 해서 A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하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정리하고 정리한 사람은 넘어가세요.
A가 로그 A 사진이지. 다른 A 값이 로그 A 사진이지. 다른 A 값은 얼마입니까? A 32제곱이 해야지. 그리고 A는 A의 32제곱이 4제곱이잖아. 그럼 A는 4의 31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나왔어? 뭐야? 넘겨? 여기서 그냥 마저 하나만 뺄게. 이거 하나만 더 하면은 제가 쉬었다 할까? 됐어?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